지난 30년간 일본 경제는 아주 깊고 긴 침체의 늪에 빠져 있었죠. 그런데 만약 이 기나긴 혼돈 속에 어떤 숨겨진 코드가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암호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숫자, 마이너스 81.8%에서 시작됩니다. 1989년 최고점에서 2009년 바닥까지 일본 증시 자산 가치의 80% 이상이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한나라의 부가 말 그대로 증발해버린 거죠. 이 엄청난 규모를 실감하는 것부터가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겉보기에는 완전히 무질서해 보이는 이 30년의 시장 움직임 속에 과연 우리가 해독할 수 있는 어떤 일정한 패턴, 즉 코드가 숨어 있는 걸까요? 자, 그럼 이제부터 일본의 30년 시장이라는 거대한 퍼즐을 본격적으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이 경제정체라는 큰 그림부터 이해해야겠죠. 잃어버린 30년을 딱 세 가지 숫자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산시장은 완전히 붕괴했고요. 경제 성장률은 미국 같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한참 뒤처졌고 또 사회 전체의 활력이 떨어졌습니다. 이 세 가지가 서로 맞물리면서 일본 경제를 긴 침체의 늪으로 밀어넣은 거죠.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좀 특별한 도구를 써볼 겁니다. 바로 혼돈 속의 질서라고 불리는 프랙탈이라는 개념이에요. 프랙탈,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사실 간단해요. 자기 유사성을 가진 패턴이라는 뜻인데요.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가지에서 작은 가지가 뻗어나오잖아요. 근데 그 작은 가지 모양이 전체 나무 모양이랑 닮았죠? 이렇게 부분이 전체를 닮은 구조, 이게 바로 프랙탈입니다. 바로 이 그림이 우리가 찾으려는 코드의 핵심입니다. 금융시장도 자연의 파도처럼 프랙탈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림처럼 5년짜리 작은 파동들이 모여서 10년짜리 중간 파동을 만들고요. 이 10년 주기들이 다시 합쳐져서 30년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형성하는 거죠. 작은 규모든 큰 규모든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 말처럼 만약 우리가 5년이나 10년짜리 작은 주기의 패턴을 읽어낼 수만 있다면 30년이라는 전체 주기의 비밀도 풀 수 있다는 가설이 설립되는 거죠. 자, 그럼 이론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실제 데이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과연 일본 니케이 지수에도 이런 프랙탈 코드가 정말로 존재할까요? 여기 정말 놀라운 증거가 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차가 있는 두 시기, 1995년에서 2000년, 그리고 2005년에서 2010년을 한번 보세요. 놀랍게도 시장을 이끌었던 주도 산업군, 그러니까 전자나 자동차 같은 섹터들이 거의 똑같이 반복돼요. 심지어 누적 수익률마저 오차 범위 안에서 거의 일치합니다. 서로 다른 시간대가 마치 거울처럼 닮아 있는 거죠. 이 표를 보면 그 패턴이 훨씬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전자 섹터는 1995년부터 2020년까지 여러 주기에 걸쳐서 꾸준히 1등 자리를 지켰어요. 소비재 섹터 역시 순위는 좀 바뀌지만 계속 상위권에 등장하죠. 이렇게 특정 주도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시장의 프랙탈 구조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물론 과거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진짜 중요한 건 그래서 이 이론이 실제로 돈을 버는 데 도움이 되느냐 하는 거잖아요. 이제 백테스트 결과를 통해 이 모델의 성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지난 24년간 프랙탈 모델을 기반으로 한 매매 신호의 평균 정확도가 무려 73%에 달했어요. 이건 절대 우연이라고 할 수 없는 숫자죠. 하지만 이 전략이 만능은 아닙니다. 이 결과를 보면 아주 주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는데요. 시장의 회복기나 상승기처럼 방향이 뚜렷할 때는 연 10%가 넘는 높은 수익을 냈어요. 그런데 방향성 없이 지지부진하게 옆으로만 가는 시장에서는 수익률이 확 떨어졌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핵심 교훈은 명확합니다. 프랙탈 분석은 시장의 뚜렷한 추세, 즉 흐름이 만들어질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방향성이 없는 시장에서는 반드시 MACD나 RSI 같은 다른 기술적 지표와 함께 사용해서 신호의 신뢰도를 높여야 합니다. 자, 이제 이 모든 분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 일종의 플레이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접근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자나 자동차처럼 반복적으로 시장을 주도해온 섹터에 집중 투자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21선, 61선 같은 여러 시간대의 이동평균선 신호를 조합해서 매매 타이밍을 역동적으로 잡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어떤 전략을 쓰든 사실 수익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죠. 바로 리스크 관리입니다. 이 그림이 보여주듯이 첫째, 기계적으로 손실을 끊어내는 원칙을 세워야 하고요. 둘째, 시장이 불안정할 때는 투자 규모 자체를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전체 포트폴리오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의 총량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 이게 이 전략의 핵심이에요. 이 모든 걸 딱 5가지 체크리스트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투자하기 전에 프랙탈 신호가 맞는지 확인하고, 주도은행 같은 정책 변수를 점검하고, 주도 섹터를 다시 한번 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리스크 관리 원칙을 지키는 거죠. 이 간단한 절차가 바로 30년의 데이터를 압축한 실전 지침입니다.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으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발견한 이 패턴을 가지고 다가올 미래 시장을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프랙탈 모델은 다음 5년 주기가 2028년에 시작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엔화 가치가 안정되는 게 그 신호탄이 될 거고요. 2029년부터는 본격적인 상승장이 나타날 걸로 보고 있어요. 특히 과거 패턴이 반복된다면 새로운 기술이 시장을 이끌 텐데 모델은 그 주도주 역할을 전기차나 배터리 같은 친환경 기술이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사진을 보면 딱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장의 움직임은 거친 바다의 파도와 같아서 겉보기엔 혼란스럽고 복잡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흐름과 패턴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그냥 실패의 기록이 아니라 미래를 해독할 수 있는 거대한 데이터 패턴이었던 셈입니다. 과거의 파동을 읽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다가올 파도에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겁니다.